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의 인구가 여수를 곧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여수와 광양의 인구는 늘어난 반면 순천의 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달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수의 인구는 28만 2,980명, 광양의 인구는 15만 1,592명으로 각각 922명과 573명 늘었지만 순천은 307명이 줄어든 28만 1,22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수와 광양의 경우 각각 5개월과 10개월 연속 이어지던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고흥의 인구는 6만 4,976명으로 올해 1월보다 772명이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호남을 잇는 철도망인 경전선 가운데 광주 순천 구간의 전철화가 시급합니다. 순천을 기점으로 부산 방향은 복선 전철화가 진행됐지만 광주 구간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전선 순천 구간,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열차가 들어옵니다.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길. 하지만 수십 년째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전철화가 시급한 철도입니다. 전체 구간 가운데 부산 순천 구간은 복선 전철화가 진행되거나 마무리 단계입니다. 쟁점은 순천 광주 116.5km 구간.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선입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은 올 초 예비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금년 12월 말기에 실시하는 기획재정 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순천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순천시는 경전선의 중간 지점으로 전철화의 기대가 큽니다. 광주 부산 간 운행이 6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 물류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되고 그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에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일제 강점기 건설 이후 여전히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있는 경전선. 앞으로 예비 타당성 통과가 사업 추진의 최대 분수령으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농어민 관련 법안들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다수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농어촌 정비법과 수산직불제법 등 농어민들을 위한 직간접적인 법안 102건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한 농업을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가망만의 피조개가 유럽연합 위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유럽 수출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가망만 피조개의 세균과 중금속 등 위생 상태를 분석한 결과 즉시 출하가 가능한 A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가망만 굴에 이어 피조개까지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만간 피조개의 유럽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시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기금 수거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2중, 3중으로 중간책을 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A씨가 한 남성을 만나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A씨는 이 남성으로부터 현금 500여만 원을 받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수상한 전화를 받은 이 남성의 신고 덕분입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출금해 A씨에게 건네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입금된 돈을 2차례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금 수거책이었고 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금을 회수한 뒤 또다시 다른 계좌로 입금합니다. 하지만 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계좌주인 B씨도 12개의 법인, 개인 명의 계좌만 빌려주고 매달 300여만 원만 받았을 뿐 사기금은 가로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를 붙잡아 통장을 빌린 C씨를 추적해 검찰에 넘겼지만
C씨 또한 위에서 시킨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은 2중, 3중으로 현금 인출책과 통장 대여책을 둘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현금 흐름을 교란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히더라도 이미 현금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보이스피싱에 올해 집계된 피해액만 5천억 원. 경찰은 갑자기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등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입금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상포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한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수시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시정 질문에서 상포 지구 단위 계획이 2017년 말까지였지만 이를 수립해야 할 삼부토건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 연장하면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도 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행정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삼부토건에 보냈으며 앞으로 행정 제재나 소송을 통해 삼부토건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기반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담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고흥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고흥군은 어제 군청에서 고흥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교통 현황과 개발 여건 분석 등을 거쳐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신규 버스터미널을 완공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마를 선언하거나 앞두고 있는 입지자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경력을 하나같이 앞세우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청와대 명함을 앞세우고 있는 걸까요?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너도 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선거운동을 곳곳에서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광주와 전남에서 96%에 달하자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친분을 경쟁적으로 내세운 겁니다. 경선 통과가 곧 본선 승리로 여겨졌던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신정은 후보는 문재인 한라인으로 김영록 후보는 문재인 심장이란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선거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했고 대부분이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거나 행정관을 지낸 입지자들이 이 같은 경력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광주가 키우고 대통령이 검증한 준비된 일꾼 윤영덕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난날의 광주,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함께한 제가 대한민국과 광주 내일을 위한 정당에서 인물을 키워내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경선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 방식이 일반화되다 보니 눈에 잘 띄는 청와대 경력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정치적 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민들이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앙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려온 사람들만을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대접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인연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선거 전략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선룰에 이를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보단 못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지는 여전히 높은 만큼 대통령 마케팅의 달콤한 유혹을 입지자들이 떨쳐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흥군이 번화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며 부지를 매입했는데 등기부 등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종교단체에 팔렸습니다. 이 땅은 10여 년 전부터 종교단체에서 사려고 했던 곳이어서 그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군의 한 교회 건너편 땅입니다. 면적이 871제곱미터, 263평가량으로 올해 초까지 폐상가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땅을 장흥군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사들였습니다. 장흥군이 땅 주인과 협의 끝에 법원에 소유권 등기를 마친 날은 올해 1월 24일. 그런데 닷새 만에 이 땅은
돌연 계약이 해지되고 장흥군의 모 교회로 팔려나갑니다. 등기까지, 등기 등재까지 한 상태에서 그쪽 주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쪽 주인하고 쪽에서 그 땅을 계약 해지를 안 받잖아요. 장흥군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이유로 이 땅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 지난해 10월. 토지 매입 협의가 완료된 세 곳을 사업 대상지로 삼아 공유재산 심의회, 장흥군의회 심의를 차례로 거쳤습니다.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매입 적정가 산정을 맡겨 4억 9천여만 원의 땅 주인과 매매 합의를 마치고 장흥군 소유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모 교회로 돌연 바뀝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 땅을 점 찍었다는 모 교회 측이 원토지 소유자와 접촉해 장흥군과의 계약 해지와 매매 대금의 일시 현금 지급을 제안해 결국 장흥군 대신 땅을 사들인 겁니다. 매매 대금은 장흥군이 감정평가한 액수 그대로 4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듣기를 저분이 그 팔다 한다. 구식에서 산다 하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완도를 하고 바로 등기 이전을 우리가 할 거예요. 부지 매입 비용에 더해 교회 측은 건물 철거 비용으로 5천만 원, 주차장 조성에 1,000여만 원을 더 썼습니다. 장흥 군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이건 아니다. 군수에 누가 되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안 사고 저걸 돈에서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다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장흥 군수는 장흥군이 확보한 땅을 사들인 교회의 성도로 교회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시 나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가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나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주민투표를 실시해 53.5%의 지지를 얻은 동교 저수지 인근으로 위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나간면 종합복지센터는 지난 9월 생활 SOC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34억 원, 주민들이 모은 4억 원의 기금으로 건립됩니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이 관광을 매개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6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권역별 4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칭이 가능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마케팅, 박람회 참가, 팸투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연계 관광자원 홍보 등 권역별 공동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남을 찾은 관광객 수는 약 4,600만 명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운행 기점인 여수 돌산 지역의 청년 단체들이 케이블카의 운행 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돌산 연합 청년회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도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수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회원들은 나아가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보장하지 않으면 직접 해소 방안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맑은 하늘에 해도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청도에 머물고 있던 눈구름도 남동진하면서 약해진 모습인데요. 다만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또 다른 눈구름이 발달해서 충청도와 전북 지방에 눈이 조금 더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추위는 어제보다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1.6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또다시 강한 한기가 내려올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엔 다시 영하 5도, 금요일인 모레 아침엔 영하 9도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주말부터는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이 되면서 조금씩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 지방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다시 내려져서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9도, 대구 10도,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해안에 주말이자 대설이자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또 강수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